주제와 소재. 예. 네. 지금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뉴스인데요. 예를 들어서 의령군 노인의 3분의 1이 나 홀로 생활 중이다. 뭐 이런 기사가 나올 수 있죠. 그러면 3분의 1이나 혼자 사는구나. 이거 의외다. 한 10분의 1 정도인 줄 알았는데 3분의 1이나 혼자 산다니. 뭐 일본에서도 최근 이제 나 홀로 살다가 뭐 이웃도 모르게 그냥 나 홀로 죽음을 맞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굉장히 쇼킹한 뉴스죠. 두 번째 경우는 이제 그 한 교수가 조승희의 총탄을 온몸으로 막았다더라. 난사 사건에서. 예. 그때 이제 한 교수가 그 강의실로 들어오려고 하는 조승희를 막다가 이제 맨 먼저 총을 맞고 이제 사망을 합니다. 뭐 이런 게 이제 뉴스에 많이 등장하는데 이야기를 하고자 할 때는 여기에서 키워드를 찾아내야 됩니다.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익숙해 있는 뉴스는 저 3분의 1이라는 숫자에 굉장히 먼저 눈이 가죠. 네. 이렇게 많이 홀로 사는구나. 그렇지만 키워드는 사실 나 홀로에 있습니다. 나 홀로. 나 홀로. 우리가 이제 사실 뭐 군중들끼리 막 어울려서 살고 서로 어떤 그 아주 긴밀한 인간관계에 의해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고독한 사람들도 있거든요. 그러면 저 고독이라는 키워드에 맞춰서 그 노인의 고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쓰면 그것이 이야기 있는 글, 곧 내러티브가 될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같은 뉴스긴 하지만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죠. 네. 그다음에 이제 조승희 사건 같은 경우도 보면은 최근 이제 노르웨이에서 한 90명 이상 학살을 했죠. 근데 조승희 사건은 한 30명 정도 학생이 죽었습니다. 그러면 30명 죽었는데 이번에 노르웨이 때는 90명이다더라. 그러면 3배가 늘었구나. 이렇게 수치 통계적으로 생각하면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. 여기에서 키워드는 온몸으로 막았다가 됩니다. 그래서 이 교수님이 얼만큼 학생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희생을 했느냐. 희생이라는 키워드를 잡아내야만 그 교수를 주인공으로 하는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. 네. 어떻게 보면은 나는 2년째 취업 준비 중이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예. 나는 훌륭한 회사원이 되기 위해서 예. 노력했는데 시간이 한 2년쯤 흘렀다. 그럼 키워드가 달라지는. 그렇죠. 관점의 변화에 의해서 그것이 단순한 정보 전달 글이냐 아니면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글이냐가 달라집니다. 네. 키워드에 관한 얘기 예, 잘 되셨죠? 자, 또 질문 있는 분? 네,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구성이 필요하고 또 중요하다고 하던데 제게는 조금 그게 다 어렵습니다. 그래서 구성을 잘할 수 있는 쉽고 간단한 방법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쉽고 간단한 방법은 없고요. 구성 점점 어려운 예. 전문적인 부탁이 근데, 들어오고 있습니다. 구성은 사실 근데 이야기 내러티브를 쓰는 데 있어서는 선택 사항이 아니고 필수 사항입니다. 네. 반드시 구성을 해야 됩니다. 근데 이 구성이라고 하면 이제 대부분 글 쓰는 입장에서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죠. 근데 어려운 게 절대 아니에요.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일상적인 대화에서 다 구성을 합니다. 제가 예를 한 가지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요. 우리 이제 그 학생이 그 핸드폰을 바꾸고 싶단 말이죠. 요즘 잘 등장하는 스마트폰으로 이제 주변의 친구들이 다 쓰니까 나도 바꾸고 싶다.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가서 아버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버님은 밖에 직장에서 일하고 피곤하시단 말이죠. 그래서 저녁에 늦게 들어오셨어요. 근데 거기다 대고 다짜고짜 아빠 저 핸드폰 바꾸게 돈 좀 주세요. 그러면 돌아오는 반응은 뻔합니다. 좋은 말 안 나오죠. 너 핸드폰 바꾼 지 얼마 됐다고 또 바꾸니? 이 얘기가 나오게 되죠. 예. 그죠? 그때 아마 여러분들은 대부분 머릿속으로 구성을 할 겁니다. 이야기를 어떻게 끌고 가야 최종적으로 핸드폰을 살 수 있는 돈을 얻어낼 것이냐. 다 구상하시죠. 머릿속으로. 그게 바로 구성이거든요. 일단 아버님이 들어오시면 네. 어깨부터 좀 주물러 드려야 되겠죠. 위로와 또 감사의 오늘 말씀 얼마나 뭐 힘드셨어요. 이렇게 어깨부터 주물러야 되겠죠. 그리고 나서 그러면 되게 그 아버님들은 머릿속으로 또 생각을 합니다. 뭔가 요구하는 게 있겠구나. 그죠? 근데 거기에서 막바로 저 핸드폰 필요해요. 그러면 그건 아주 이 하수의 구성입니다. 약간 고수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. 1단계 구성은 일단 주물러 드리고 나서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야 돼요. 방으로 들어가면 아빠는 궁금하시겠죠. 뭔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냥 방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자면 결말로 갈 수가 없으니까 네. 중간에 한번 다시 나와야 됩니다. 나오면서 베란다로 나가야 돼요. 이번에는 이제 아빠 쪽이 아니라 베란다로 나가야 됩니다.
그래서 이제 먼 그 서울의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제 한숨을 좀 푹푹 쉬어야 되겠죠. 그러면 이제 그 아빠가 더 궁금해지겠죠. 네. 이게 이야기의 구성이라는 게 독자를 갈수록 궁금하게 만들면서 결말로 끌고 가는 거거든요. 그럼 이제 아빠가 이제 그 아들이나 딸이 베란다에서 한숨을 쉬면 따라 나오지 않는 부모님이 안 계시거든요. 그럼 따라 나오십니다. 그래서 뭐 너 걱정거리 있느냐? 그때 그 본심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류입니다. 이류. 또 다시 참아야- 한번 또 참아야 됩니다. 예, 다시 한번 참으면서 뭐 괜찮아요. 뭐 걱정하지 마세요. 그러고 한 번 더 참아야 됩니다. 그게 2단계 구성이죠.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뭐 필요한 거 없니? 너 이렇게 고민해서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향해서 치닫습니다. 그때 이제 핸드폰 얘기를 꺼내면 아주 자연스럽게 핸드폰을 바꾸는 일이 성사가 될 수 있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다 구성을 합니다. 친구한테 뭘 자랑하거나 뭘 설명하고자 할 때도 다 구성을 하게 돼 있거든요. 가장 많이 할 때가 그 사랑하려고 할 때. 그렇죠. 그때이죠? 사랑 고백할 때 제일 그거 합니다. 예. 다짜고짜 나 너 사랑해.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해. 그러면 그건 좀 그렇죠. 집에서 연습도 해보고 예. 그러지 않습니까? 그래서 약간 구성이 필요한데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. 다 하는 건데 다만 글 쓸 때 너무 이제 글쓰기에 대한 어떤 강박관념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어렵다고 느끼시는 건데 차근차근 풀어나가면 구성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자, 또 다른 학생, 네, 질문해 보세요. 앞서 박지성 선수에 관한 관련 기사에서요. 예. 이야기에서 중요한 요소로 디테일을 꼽으셨는데 너무 사소한 거에서 집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요. 이야기를 할 때 반드시 디테일하게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. 그 디테일은 그 어차피 이제 독자가 현장으로 들어가 있다는 느낌을 줘야 되기 때문에 디테일이 필요한 것이고요. 디테일이 사실 그 작다고 생각되지만 주제와 일맥상통하는 것들입니다. 예를 들어 선을 보러 갔다고 쳤을 때요. 선을 보러 가서 뭐 선 보러 가기 전에 이력사항을 다 받지 않습니까? 사진도 받아보고 사진도 요즘은 정면 사진뿐만 아니라 측면 뭐 다 받죠. 다 받고 예를 들어서 뭐 어느 대학을 나와서 연봉이 어느 정도인 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고 부모님은 뭘 하시고 스펙으로 보면 최고죠. 예를 들어 신랑감을 그 이제 선을 보러 간다고 치면. 근데 신랑감을 딱 보러 갔는데 그 신랑이 예를 들어 금목걸이를 굉장히 그 개목걸이처럼 두꺼운 금목걸이를 탁 차고 나오고요. 그다음에 그 첫 선 보는 그 여성하고 대화하면서